우리가 평생을 지켜온 몸은 어느 날 단 10분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 68세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이었고 늘 나는 아직 건강하다, 걱정할 나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햇빛이 막 들기 시작할 무렵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지 7분, 욕실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말을 잃고 팔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병을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고 큰 통증이나 이상 증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7년 동안 작아서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아침 습관들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그의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리고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삶의 대부분을 타인의 손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건강할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 전체 뇌졸중의 70% 이상이 아침 몇 시간 안에 집중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위험이 우리 주변뿐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승호입니다. 올해로 85세가 되었고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혈관과 노인 질환을 연구하며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극적으로 회복해 건강을 되찾기도 했고, 어떤 분은 단 한 번의 아침 실수 때문에 평생을 바꾸는 큰 상처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결국 인생을 바꾼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동안 제가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경험과 의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를 바탕으로 아침이 왜 위험해지는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를 깨우고 혈관을 살리는 60분 생명 루틴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단 30일만 실천해도 몸이 놀랍도록 달라지는 변화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경고 신호들 역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삶, 가족,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아침이라는 시간이 우리 몸에게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1시간은 혈관에게 정말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하루 중 가장 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아침을 지켜보면서 이 1시간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품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느껴왔습니다. 눈을 뜨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분들이 아침 첫 몇 분 동안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이 위험이 결코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아침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고위험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맞닥뜨리는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빠르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느슨하게 이완돼 있고 혈관은 밤새 안정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갑자기 높아진 압력을 받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동맥 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쉬고 있던 물줄기에 갑자기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이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진행되는 탈수가 더해지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평균 0.4리터에서 0.6리터의 수분을 잃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숨을 쉬고 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수분 손실이라면 몸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혈액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분을 잃으면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집니다. 흐름이 느려지고 작은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저는 아침에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한쪽 시야가 잠시 가려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검사해보면 대부분이 이 점도 증가와 연관된 작은 혈전들이 원인이었습니다.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였던 것이지요. 또 하나 많은 분이 간과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세 전환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혈압은 순간적으로 크게 요동칩니다. 누워있는 동안 혈액은 전신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잠시 부족해지면서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혈관이 약해지면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노인분들을 여러 번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산소 부족이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화, 코르티솔의 급증, 밤사이의 탈수, 자세 전환으로 인한 혈류 변화는 아침이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각각만으로도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에 아침은 인체가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혈압이 오르고 혈액은 진해지고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혈관은 수축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압력을 맞고 뇌에는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변화도 위험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눈을 뜬 직후 몇 분 사이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의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을 뿐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잠깐 어지러웠지만 괜찮아졌어요 라며 넘기는 분들. 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아침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됩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 변화를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오늘 하루를 바꾸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이라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아침에 무심코 반복해온 행동들 중에서 혈관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이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과 건강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첫 10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환자들을 만나오며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몸은 여전히 밤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혈관은 이완돼 있고 심장은 천천히 박동하며 혈압은 낮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세우고 벌떡 일어나면 그 순간 혈관은 예상치 못한 압력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충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혈압은 단숨에 20에서 12사르미헤르츠까지 솟구칩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혈관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이 상승폭이 사실상 압력 폭탄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넘기던 변화가 노년기에는 혈관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은 미세한 혈전을 부르고 혈전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단 몇 초 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동맥경화나 혈관 석회화가 진행된 분들,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아침 첫 순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밤사이 혈액 산소가 부족하거나 혈관 내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첫 10초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오면 혈관이 이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어지러움, 잠깐의 두통,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던 72세의 한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아주 독특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씩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도 있다고 하셨지만 금방 괜찮아지니까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은 바로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느냐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벌떡 일어나야 하루가 개운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몸을 일으키는 습관을 수십 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뇌 곳곳에 아주 작은 미세, 뇌경색 흔적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왔던 수년에 걸친 손상이었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미세한 손상들이 쌓여 결국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이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쉽게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3개월 뒤 다시 찾아온 그는 눈빛이 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휘청거리던 느낌이 사라지고 매일 적어두던 메모량도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천천히 일어나기라는 아주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작은 어지러움, 잠깐의 흐려짐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조금만 더 천천히 움직여달라고 말하는 신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면 바로 티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평생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느 순간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아침 첫 10초를 다르게 쓰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혈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몸을 옆으로 돌렸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단순한 과정이지만 그 안에는 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오르고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장이 놀라지 않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남깁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습관, 물을 마시지 않고 잘못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첫 음료가 그날의 혈관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입맛이 깨어나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나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밤사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고 나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이 거의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정신없이 움직이는 낮과는 다르게 천유지 과정에서 수분이 조금씩 증발합니다. 이렇게 밤새 0.1에서 0.6g의 수분을 잃고 나면 혈액은 이전보다 훨씬 진해진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목이 마르지 않을 수 있지만 혈액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흐르는 속도도 평소보다 순조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마치 새벽 첫 기차가 아직 시동이 덜 걸린 채 출발하려는 모습에 비유하곤 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탈이 나기 쉽지요. 이렇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작은 혈전이 만들어지기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엔 문제가 없던 미세한 손상이나 약해진 혈관 부위에 아침의 첫 선택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혈관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밤새 말라있던 몸에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커피 머신부터 켜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음료를 꺼내거나 달달한 음료나 탄산으로 입을 깨우려고 합니다. 진한 커피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뇨작용까지 일으켜 이미 부족한 수분을 더 빼앗습니다. 아이스 음료는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빨라지게 해 몸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고당 음료나 탄산 역시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건드려 몸이 깨어나기도 전에 혈관은 경직되고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이 무슨 큰일을 일으키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행동이 그날의 첫 선택이라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료가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더 오르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빠르게 조여집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 소리에 놀라 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며 깨면 매우 강한 교감신경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람에 크게 놀라면 심장이 탁 하고 뛰며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곧바로 아이스 커피나 진한 커피를 들이켜게 되면 그날의 혈관은 하루 첫 순간부터 큰 부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시야가 하얗게 가려지는 경험을 하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후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보이긴 했지만 본인은 아침 피곤함 때문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죠.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일과성 허혈 증상, 즉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막히는 현상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라는 제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물은 목이 마를 때만 마셔요. 밤새 탈수된 몸, 진해진 혈액,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이런 조건 속에서 진한 커피는 뇌혈류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의 첫 선택으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드세요. 커피는 그 다음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순순히 따라주셨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이 훨씬 가볍고 덜 불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첫 음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혈관이 받는 첫 신호입니다. 그것이 물인지 커피인지 차가운 음료인지에 따라 혈관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몸은 밤새 여러분을 지켜주고 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그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더 자주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아침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화장실에서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혈압을 가장 크게 흔드는 행동들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3단계를 바꾸면 정말로 혈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환자들과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한 건강 정보보다 아침 첫 1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하루 전체의 혈관 상태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이 시간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회복에 유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부드럽게, 천천히, 의도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혈관이 안정적이고 하루의 컨디션도 훨씬 균형 있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3단계 기상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먼저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들이쉴 때 천천히 배가 올라오고 내쉴 때는 긴 숨으로 몸이 가라앉도록 합니다. 이 10초가 혈관과 심장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시간을 벌어주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누운 채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20초입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누워있던 근육과 혈관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고개를 좌우로 살짝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옆으로 돌아 앉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엎니다. 옆으로 돌아 누운 뒤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켜 앉으면 누운 상태에서 바로 상체를 세울 때 생기는 혈압 급등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단계적 움직임이 아침 혈압 급등 위험을 약 40% 가까이 낮춰준다는 결과가 있을 만큼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몇십 초가 하루 전체의 혈관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몸을 일으킨 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것은 물입니다. 하루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선택이 바로 아침 첫 물 한 컵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밤새 진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몸 전체의 순환을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드시면 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수분 흡수를 돕고 가벼운 해독 효과도 있어 노년기의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 혈압 변동이 있는 분들은 소량의 전해질 보충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한 보충제나 기능성 음료보다 물에 아주 미세한 양의 미네랄만 더해도 충분합니다. 몸에 들어가는 첫 신호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부드러운 깨어남이 되어야 합니다. 물을 마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도 작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바로 힘주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지나치게 힘을 주는 순간 복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동시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노년기에는 이 변화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아침은 절대 서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변비가 자주 있다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쿼티 포티처럼 발을 살짝 올려주는 자세는 복부에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고 배변을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또한 배에 힘을 주기보다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은 배변할 때 복압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보다 안전한 배변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배변을 돕는 식단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가벼운 곡물, 따뜻한 물 한 잔이 배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날 저녁 식사가 무거웠다면 아침에는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움직이기 쉬운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아침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기상 후에 단 60초, 그리고 이어지는 물 한 컵, 화장실에서의 한순간까지 이 몇 가지 작은 선택이 모여 하루의 혈관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이런 작고 반복적인 습관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한 번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이 천천히 깨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뇌를 안정시키고 하루의 균형을 잡아주는 명상, 호흡, 혈압 체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 아침의 마음과 혈압, 그리고 혈류를 어떻게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침 20분.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아침의 20분은 저녁의 2시간보다 더 강력합니다. 몸과 뇌가 막 깨어나는 이 시간은 혈압과 호르몬, 뇌 혈류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작은 실천 하나가 매우 큰 효과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혈관을 보호하는 아침 루틴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몇 분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호흡과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6분 명상입니다. 처음 2분은 코히어런스 브리딩이라고 불리는 호흡 방법을 사용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모두 5초로 맞춰 천천히 반복하는 방식인데 이 호흡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2분은 몸의 감각을 살피는 미니 바디스캔입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천천히 감각을 느끼는 이 과정은 뇌가 몸 전체의 상태를 부드럽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2분은 감정과 주변 소리를 가만히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만으로 뇌의 과도한 긴장이 풀리고 혈류가 더 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6분만 투자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혈류가 증가하는 변화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 후에는 혈압을 정확히 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면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상 직후 바로 재는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깬 직후는 혈압의 요동이 크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는 앉은 지 1분도 되지 않은 채 급히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5분은 조용히 앉아 몸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커피 흡연, 스트레칭 등을 한 직후 측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행동들은 모두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으로 심박과 호흡이 안정된 직후 등을 편안히 기대고 발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양팔을 테이블에 올린 뒤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혈압이 중요한 이유는 아침 수치가 하루 위험도를 가장 잘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외래에서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재는 아침 혈압이 훨씬 정확하게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측정 후에는 날짜, 시간, 최저 혈압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작은 노트를 드리곤 하는데 3개월만 기록해도 본인의 혈압 패턴과 위험 신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났다면 이제는 혈류를 부드럽게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분 스트레칭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를 좌우로 회전하며 몸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이 움직임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고관절을 열어주는 동작을 1, 2분 정도 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관절이 굳으면 혈액순환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동작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목과 승모근을 천천히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심장과 뇌를 잇는 중요한 통로가 목이기 때문에 이 부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뇌혈류 증가와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늑강은, 즉 갈비뼈 사이의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호흡이 깊어지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이는 뇌 기능과 집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7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뇌혈류가 15-20%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을 만큼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단은 그날의 혈당, 혈압, 에너지 흐름을 결정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같은 식단이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건강 상태별로 다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달걀을 활용한 가벼운 요리나
시금치와 버섯을 넣은 따뜻한 수프가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식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귀리죽의 견과류와 약간의 단백질 삶은 달걀 등을 곁들이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좋습니다. 아보카도, 연어,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아침 샐러드가 좋은 예입니다. 비만을 고민하는 분들은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은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나 현미밥 반 공기, 두부구이, 채소류를 조합한 아침이 부담 없이 오래 갑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엇보다 소화가 편안한 따뜻한 음식이 핵심입니다. 오트밀 죽, 부드러운 생선 요리, 달걀찜 등이 아침 몸 상태를 안정시켜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2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하루 전체의 밸런스를 결정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확인하고 몸을 천천히 깨우고 상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이 흐름은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이제 몸과 뇌, 혈관이 충분히 깨어났다면 다음 단계는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안정된 습관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 30일 루틴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3일이면 적응을 시작하고 30일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건강 루틴을 함께 만들어 오며 이 단순한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변화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하루의 흐름뿐 아니라 혈압, 혈류, 스트레스, 심장 리듬까지 직접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단 며칠만 실천해도 몸이 작은 변화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30일 동안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은 저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그 효과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7일, 이 기간은 안정화 단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보다 해로운 아침 행동 3가지를 먼저 없애는 것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습관, 물 없이 찬 음료나 커피로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 이 3가지만 줄여도 아침 혈압의 변동폭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 예를 들어 기상 직후의 두통이나 어지러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면 기상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단순한 리듬만 유지해도 코르티솔의 자연스러운 분비 패턴이 회복되면서 하루의 혈압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는 루틴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처음 며칠은 억지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몸이 더 가벼워지고 변비가 줄었으며 아침에 어지러움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지요. 7일을 넘기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2번째 단계, 14일의 혈류 활성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부터는 몸이 새로운 아침 루틴을 잠시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명상과 스트레칭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단계가 됩니다. 아침에 짧은 호흡,
명상만으로도 하루 마음이 훨씬 가볍게 시작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덜 힘듭니다.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루가 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혈압 기록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루틴이 되고 본인의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건강이 스스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칭도 이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몸이 스스로 시원함과 필요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어깨목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호흡이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뇌로 향하는 혈류 역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집중력이나 아침의 컨디션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0일. 이 시점은 몸이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혈당 안정, 플라크 감소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식단의 변화가 뜻밖의 큰 효과를 주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는 아침 식단을 선택하면 하루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혈압이 급격하게 튀는 현상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30일 즈음에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맑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침에 덜 붓습니다. 같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스트레스 관리도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덜 흔들리고 감정이 안정된 채 하루를 보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짧은 산책을 더하면 혈관 건강이 훨씬 더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 15분의 가벼운 걸음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늘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30일 동안 아침 루틴을 실천한 많은 분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가 가능했구나. 몸에 자연스러운 리듬이 돌아오고 혈관이 더 부드럽게 반응하며 아침이 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모이면 결국 삶의 전반이 훨씬 안정되고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몸의 리듬이 회복되고 균형이 잡힌다면 다음 단계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색 신호와 적색 신호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의 변화는 하루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침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일은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기계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5가지 지표만 꾸준히 살펴보면 몸의 균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아침 혈압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집에서 아침에 안정된 상태로 측정한 수치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혈압은 그날의 혈관 상태, 스트레스 수준, 수면의 질까지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매일 기록해두면 자신의 패턴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평균이 눈에 들어오고 한 달이 지나면 내 몸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149, 90 이상이 반복되거나 전날보다 15, 20 정도 상승한 날이 자주 있다면 그 자체가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박수입니다. 심박수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혈관과 스트레스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심박수가 평소보다 10 이상 높다면 전날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염분 섭취 증가 혹은 감염 초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6-8일 사이에서 꾸준히 유지된다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박수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기록하면 하루의 컨디션을 예측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밤에 자주 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질을 의식적으로 기록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머리가 맑은지, 몸이 무거운지, 새벽에 몇 번이나 깼는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 4가지를 간단히 숫자나 짧은 메모로 남겨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본인의 수면 패턴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날의 혈압이나 심박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배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아침 배변 상태는 장 건강뿐 아니라 뇌와 혈관의 건강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게 되는 날이 반복된다면 아침 혈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은 혈압과 몸의 전체 리듬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변의 시간, 형태, 편안함 정도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기 건강뿐 아니라 전신의 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아침 에너지 레벨입니다. 이는 숫자보다도 스스로 느끼는 오늘의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권합니다. 1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무겁다. 5는 가볍고 활기차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수는 아주 단순하지만 실제로 혈관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은 대부분 혈압이 높거나 수면이 좋지 않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아침 루틴을 실천한 분들은 2주만 지나도 에너지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기술이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기록이 쌓일수록 변화가 눈에 보이고, 변화가 보이면 그 자체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기록을 시작하고 이 3주 뒤에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니 더 하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변화는 작지만 그 변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 루틴을 실천하고 변화의 흐름을 관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란 신호와 빨간 신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신호를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해 넘기거나 나이 탓이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만나며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경고를 보내는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 경고는 아주 미세하고 일상 속에 섞여 있어서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살려달라는 몸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색 신호와 적색 신호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색 신호입니다. 이 단계의 신호는 며칠에서 몇 주 전, 몸이 아직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마지막 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쪽 저림입니다. 손이나 발 혹은
얼굴 한쪽만 저릿하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를 넘어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불안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보다 라고 넘기기 쉽지만 특히 한쪽만 반복될 때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 언어 장애입니다. 순간적으로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막혀버리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몇 초 길어야 몇 분 안에 회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만 이는 실제로 뇌가 몇 분 동안 산소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야 흐림입니다. 한쪽 눈이 잠시 뿌옇게 흐려지거나 화면이 먹색으로 가리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역시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 즉 뇌로 가는 혈관 중 일부가 잠깐 좁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침 두통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 머리가 무겁거나 눈을 뜬 순간 줌 땡기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혈관 압력이 새벽에 크게 변동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 피로입니다. 어제 평소처럼 잤는데도 몸이 축 처진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같은 느낌은 뇌와 혈관이 밤새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색 신호들은 뇌졸중이나 심각한 혈관 문제로 진행되기 전 몸이 보내는 사전 경고입니다.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절대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라졌다는 건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장은 버텼다는 뜻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적색 신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계의 신호는 한순간도 미뤄서는 안 되며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는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가가 아래로 처지거나 웃으려 해도 한쪽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팔이 들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팔을 동시에 들어보았을 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금방 아래로 떨어진다면 뇌 기능의 일부가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갑자기 불분명해지는 것 역시 매우 위급한 증상입니다. 혀가 꼬인다거나 말이 어색하게 나온다고 느껴진다면 이때는 생각하거나 판단할 틈이 없습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신호 번개처럼 내려치는 두통입니다. 평소의 두통과 전혀 다른 갑작스럽고 강렬하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통증은 뇌출혈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절대로 진통제를 먹고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 적색 신호들은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할수록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유증을 줄이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시간을 늦추는 것은 생명과 기능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들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이신 분들, 흡연을 하시는 분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 뇌졸중,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아침 혈관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 어르신들은 작은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더 세심하게 몸의 변화를 살피셔야 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나이 탓이겠지라며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아침의 위험을 알고 보호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지식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냥 그러려니 여기며 방치해온 작은 습관들입니다. 저는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하며 이 사실을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을 바꾸는 순간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보아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4세의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는 늘 피곤하고 걸음이 불안정했고 표정도 많이 어두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습니까?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붙었죠. 그런데 그는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안내한 뇌보호 60분 아침 루틴을 따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걷는 속도와 균형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았지만 작고 꾸준한 실천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건강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습관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쌓이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7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단 1분이라도 몸을 위해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깊은 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혈관과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의 60분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을 다해 바랍니다.